시사 톡톡. 자, 시사 상식도 높이고 선물도 챙겨가는 시간입니다. 한 주간의 시사 이슈를 다루는 시사 퀴즈 코너 시사 톡톡. 오늘도 시사캐스터 이승은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예, 오늘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하고 네. 있으니까 애청자분들께 또 인사 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알찬 시사 이슈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많이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상큼합니다. 자, 보이는 라디오 함께 하시는 분들, 제 얼굴보다 이제 승은 씨 얼굴이 아주 화사하고 예쁘게 나오는데요. 아니요, 충분히 행복하십니다. 부끄럽네요. 아, 참. 네. 자, 아무튼 오늘, 이제 대선 경선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정리해 오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거 지금 모두 아주 신경을 곤두세우고서 지켜보고 있는 부분인데, 네. 그래서 오늘 한번 또 집중해서 듣고 퀴즈도 함께 맞춰보고 싶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50원의 정보 이용료에 드는 샵 1133번 그리고 너튜브 채널에다가 실시간 댓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퀴즈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것은 선거에서 여러 세력이 힘을 모아 하나의 후보를 내는 전략입니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높아지자 여권에서는 표가 나뉘지 않도록 나머지 후보들이 힘을 합쳐 맞서자는 움직임이 나오는데요. 이런 정치 연합을 뜻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빅텐트, 2번 빅스텝. 네. 자, 이제 6월 3일에 있을 조기 대선이 정말 한 40일 정도밖에 안 남았잖아요. 네. 그래서 대선 경선 레이스가 막 각 당에서 최종 후보를 이제 내기 위해서 속도를 내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참 웃을 거리들도 생기고 고민할 부분들도 많이 생기고 많은 분들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지역 순회 경선에서 1주차가 마무리됐고 지난 주말에 국민의힘은 1차 컷오프에서 후보가 4명으로 압축이 됐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들 다 설명을 해 주실 예정이고 퀴즈는 정치 연합을 뜻하는 것이라고요? 1번 빅텐트, 2번 빅스텝 이 둘 중에 하나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 세력이 선거를 앞두고 손을 잡고 하나의 팀이 되려고 할 때 쓰이는 표현인데요.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후보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 나머지 후보들이 힘을 합치자는 이게 이제 여권을 중심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1번 빅텐트, 2번 빅스텝.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1133번 혹은 너튜브 채널로 답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승은 시사캐스터가 보시기에는 어떠신지 궁금한데요. 네. 예, 어떤 마음으로 이 대선 경선을 지켜보고 계십니까? 네, 저도 한 유권자의 마음으로 좀 열심히 후보자들의 정책도 들여다보고 또 어떤 상황인지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상황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 더불어민주당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9일에 충청권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총 88.15%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또 지난 20일 발표된 영남권 경선에서도 무려 90.81%를 얻었는데요. 반면에 김동연 후보와 김경수 후보는 각각 한 자릿수 득표율에 머물렀습니다. 네. 네, 사실상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세론을 굳히는 모습이죠. 그렇죠. 근데 오는 주말에 순회 경선을 또 앞두고 있죠? 네, 오는 26일에는 호남권, 그리고 27일에는 수도권, 강원, 제주에서 순회 경선을 여는데요. 당 내에서는 이대로라면 결선 투표 없이도 이재명 후보가 바로 대선에 직행할 거다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네.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지난 주말에 이제 8명의 예비 후보들이 토론회에 나섰고 어제 이제 1차 컷오프 명단도 발표가 됐습니다. 네, 총 8명의 예비 후보 중에서 1차 컷오프로 4명이 선발됐는데요.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안철수 후보가 2차 경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네. 이 4명의 후보들이 또 토론회를 이제 하게 될 텐데요. 지난 이제 1차 토론에서 정책보다는 좀 너무 공방 중심이 아니었냐 이런 네, 비판도 있었어요. 맞습니다. 이게 또 뭐
꼭 나와야 할 질문인가 하는 것들도 많이 있었고요. 네. 네.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두고도 이제 이미 법적 심판이 끝난 사안인데도 찬성과 반대로 논쟁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또 한편 민주당 유력 주자인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로 공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뭐 밸런스 게임 같은 것도 나오고 네. 뭐 MBTI 뭐 이렇게 젊은 층을 겨냥한 이야기들도 나왔는데 맞습니다. 반응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네. 또 후보들 간에도 막 인신 공격성 발언 이런 거 왜 하냐 막 이런 것들도 있었죠? 네, 홍준표 후보가 한동훈 후보한테 청년들이 물어보라고 했다라고 하면서 키높이 구두를 신느냐 이런 질문을 했고요. 뭐 생머리냐 보정 속옷을 입느냐는 질문은 유치해서 안 하겠다라는 인신공격성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탄핵 정국으로 아주 우리가 국민들이 심각한 상황에서 네. 너무 심각하지 않은 토론회를 진행하니까 뭔가 좀 의아하다는 생각도 들기도 했어요. 네. 좀 더 진중한 모습을 보고 싶어 했던 지지자들이 많았을 텐데 그런 아쉬운 마음을 이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좀 말씀을 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다음 토론은 또 어떻게 네. 진행이 될지도 좀 궁금해지네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나온 후보자들의 주요 공약을 좀 살펴볼까요? 네, 가장 눈에 띄는 공약 중에 하나는 행정수도 이전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국회와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으로 옮기겠다고 했습니다. 이 수도권에 집중된 경제와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을 시켜서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는 겁니다. 지방 분권, 분산 발전. 자, 국민의힘도 근데 비슷한 입장이죠? 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세종으로 완전히 이전하겠다고 했고요. 대통령 제2 집무실 건립도 속도를 높이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노무현 정부 때 처음 맞습니다. 추진이 됐었는데요. 이번엔 현실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 보이고 있습니다. 세종시가 만들어지긴 했지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네. 이제 국회의사당이 진짜로 옮겨갈까 기대를 하게 되네요. 맞습니다. 또 인공지능 같은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한 공약들도 아주 치열하잖아요. 우리 원주도 이게 잘 돼야 되는데 말이에요. 네. 굉장히 치열한 상황인데요. 네. 일단 이재명 후보가 1호 공약으로 AI를 선택하고 네. AI 투자 100조 원 시대를 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에 맞서서 한동훈 후보가 이재명 후보의 2배인 총 200조 원을 AI에 투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근데 또 이 컴퓨터 전문가이신 네. 안철수 후보는 오히려 이 AI라는 게 돈만 이렇게 많이 쏟아붓는다고 되는 게 아니다. 네, 뭐 투자만 지금 강조하는 경쟁 후보들을 좀 비판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안 후보는 100조, 200조 외친다고 기술이 만들어지진 않는다라고 하면서 과학기술은 철저한 전략과 준비, 또 생태계 구축의 핵심이라고 지적했습니다. AI, 반도체, 미래 모빌리티, 바이오, K-서비스 산업을 5대 초격차 산업으로 키우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군요. 뭐 어떤 것이 답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선 후보들의 마음속에 이 AI 파트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고 네.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사토토 퀴즈를 한 번 더 내주실까요? 네,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높아지면서 여권에서는 나머지 후보들이 힘을 합쳐 맞서자는 움직임이 나옵니다. 선거에서 여러 세력이 힘을 모아서 하나의 후보를 내는 전략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빅텐트, 2번 빅스텝. 네, 1번 빅텐트, 2번 빅스텝 중에 정답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1133번으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공약 세대별로도 좀 살펴볼게요. 네. 우리 청년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 연금 개혁 이슈가 또 주제로 떠올랐다고요? 네, 국민연금 개편안이 최근에 국회를 통과하면서 관심이 더 높아졌는데요. 내는 돈인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받는 돈인 소득 대체율은 43%로 올랐죠. 그런데 이게 청년 세대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불만이 커지면서 후보들 모두 청년 표심을 잡기 위한 연금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습니까?
먼저 국민의힘 1차 토론회에서 김문수 후보는 국민연금 2차 개혁을 즉각 시행하겠다. 특히 청년이 개혁 논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고요. 또 경제 상황에 따라서 연금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 조정 장치 도입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홍준표 후보도 미래 세대 부담을 덜기 위해서 연금 개혁 추진단이라는 걸 출범하기로 했습니다. 여권에서는 이런 공약들이 나왔고요. 그럼 야권에서는 연금 개혁에 대한 공약들 어떤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특히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이번 연금 개편을 아예 처음부터 다시 짜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연금 자동 조정 장치나 새로운 연금 제도로 세대 간의 형평성을 높이겠다라고 했죠. 네. 청년 세대를 위한 공약. 근데 이제 또 반대쪽이라고 해야 하기는 그렇겠지만 노인 세대도 또 네. 빠질 수가 없습니다. 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내놓은 노인 세대 공약이 또 화제가 됐다고요. 네, 노인 세대 공약으로 김문수 후보가 65세 이상 버스 무임승차 공약을 내놨는데요. 지금은 지하철만 그렇게 하고 있죠.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 사이에 한해서 65세 이상은 무료로 버스를 탈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준석 후보가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했는데요. 지하철도 마찬가지고 버스 이용이 많지 않은 지역 노인에겐 역차별이다라고 하면서 청년과 노인을 갈라치기 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자, 이제 노인을 위한 정책들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경제 분야에서 좀 관심 갈 만한 공약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재명 후보가 한국 증시죠.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5천. 지금이 2,500선인데 네. 2배 이상 높이겠다는 거죠. 네. 특히 앞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제2요구권을 행사해서 무산된 법안이죠.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법안인 상법 개정안을 더 강하게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이걸 이제 포퓰리즘 공약이라고 비판을 많이 했다고요. 맞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개미 투자자들의 표심을 자극하려는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다라고 했고요. 이런 정책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가 있는데 이런 거는 이재명 후보가 강조하는 잘사니즘이 아니라 못사니즘을 실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공약들 한번 잘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퀴즈 정답이기도 한데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제 이재명 후보가 독주하는 것을 좀 막기 위해서 나머지 후보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네.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가 격차가 꽤 컸죠? 네, 지난 21일에 발표된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50.2%를 차지했는데요. 2위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로 12.2%였고요. 3위는 국민의힘 한동훈 후보가 8.5%였습니다. 네. 차이가 꽤 나죠. 그동안 우리 정치 역사를 봐도 이렇게 세력이 좀 달라도 이 정치적인 어떤 같은 마음으로 연합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지 않았습니까? 네, 대표적인 사례가 1997년 김대중, 김종필의 DJP 연합이죠. 중도와 보수층을 흡수해서 정권 교체 성공한 전례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반 이재명 세력들이 뭉칠 가능성이 나오는데요. 전문가들은 단순히 누구를 막자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정책 대안과 쇄신을 함께 보여줘야 한다고 봅니다. 네. 그럼 이게 현실화 가능성을 보자면 뭐 어느 정도 이게 진짜 될 법한 이야기인 걸까요? 아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출마 여부가 변수가 될 걸로 보이는데요. 아직 출마 의사를 밝히진 않았지만 범보수 후보 적합도 조사를 보면 한대행이 지금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출마 여부를 밝히지는 않았는데 국민의힘에서 뭐 계획 같은 거는 없을까요? 우선 한덕수 권한대행이 출마할 경우에는 한대행을 중심으로 단일화가 될 수 있고요. 여기에 이준석 후보 같은 중도 보수 성향 후보들과도 연대하는 전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준석 후보는 단일화나 연대에 관심이 없다는 입장을 계속 보이고 있고요. 또 한대행 역시 아직 출마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여서 좀 쉽지 않을 거란 말이 사실 많습니다. 네, 한대행이 출마를 할지의 그 여부 언제쯤 확실히 정해질까요?
만약에 한대행이 조기 대선 출마를 결심한다면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오는 5월 4일까지는 직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2주 안에 더 뚜렷한 대권 경쟁 구도가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남은 경선 일정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6일에서 27일에 순회 경선을 거쳐서 27일에 최종 후보를 결정합니다. 당원 투표 50%, 여론조사 50%를 합산해서 결정되고요. 또 국민의힘은 24일과 25일에는 1대1 토론, 또 26일에는 4인 종합 토론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9일에 2차 컷오프 결과 발표로 최종 2인을 선발하고요. 이후 5월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후보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자, 함께 또 어떤 공약들이 나오는지 지켜보면서 토론회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시사톡톡 퀴즈 정답을 이제 말씀을 해주시죠. 네, 오늘의 정답은 1번 빅텐트입니다. 빅텐트가 정답이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께서 빅텐트 답을 보내주셨어요. 8698님, 빅텐트 1번이죠. 아, 근데 이거 이길 수 있을까요? 라고 전해주셨고요. 6947님, 아, 이승은 시사캐스터님, 유익한 방송을 이게 듣게 돼서 참, 몰랐는데 잘 알려주셔가지고 세세하게 참 좋았습니다. 라고 전해주셨습니다. 또 3969님께서는 1번이죠. 빅텐트.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라고 전하셨어요. 8510님께서는요. 정답 빅텐트. 저는 시골에 살고 있는데 지난 연말에 마을 정기총회에서 치러지는 이장 선거에서도 빅텐트가 유행하던 걸 보았습니다. 연합해서 당선하는 그 모습들이라고 전해 오셨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 빅텐트가 성공을 할지 또 궁금해집니다. 잘 지켜봐야 하는 때인 것 같습니다. 선물은요, 저희 말미에 받으실 분들께 문자 메시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사캐스터 이승은님 함께했고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